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45분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준비가 뭐냐면 제 건물은 아니지만 1층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1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구더기가 창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더기 그거 다 제거하고 좀 주변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저도 미래 건물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안 치울 수가 없어요. 주인의식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에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넣으러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봐야 되는 이유가, 제가 지금 장인 뉴타운 쪽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공사 현장 앞에 지금 6시 한 30분부터 차가 정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이렇게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저렇게 아파트를 짓는 동종업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중계를 해야 되는 나는 더 빨리는 못 일어나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거나 똑같이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보는 거랑 듣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직접 경험하는 거랑 보는 거랑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요. 제가 상당히 늦게 일어나던 사람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공부하고 싶어서예요. 경제 공부하는 게 요즘 너무 재밌어요. 제가 특히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일본 기준금리가 지금 0.1%에서 0.2.5%로 인상이 됐습니다. 소액이지만 약 한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라,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도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고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기준금리가 0%대를 17년 동안이나 유지를 할 수 있는 걸까? 일본이 망하지 않고 저렇게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2-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정답을 알아냈죠. 정답은, 이거 제가 3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이라 쉽게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7년 동안이나 금리를 제로 금리로 유지한 이유는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존에 진짜 버블 경제를 경험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때의 거품이 막 생겨났던 기업들이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금리를 갑자기 급격하게 높여버리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업률도 증가하고 고용이 완전히 침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거든요. 일본이 가뜩이나 지금 고령 인구가 높잖아요. 그리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버블 경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데도 돈을 안 쓰니까 돈이 안 도는 희한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일본이 이제 저금리를 유지했었는데
지금 17년 만에 금리를 올린 이유는 중소기업이 이 금리를 올림으로써 부작용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물가를 잡는 거, 환율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가 좀 제가 아직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려면 길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린 거고요. 과거에 일본이 왜 그렇게 버블 경제가 창궐했을까, 그런 것도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유심히 해보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당시에 일본의 그 미국과 플라자 합의라는 합의가 1985년도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때에 달러의 환율은 낮추고 일본과 서독일의 환율은 높이는 식으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본과 서독이 들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팔고 국내 엔화와 그 독일 돈을 해당 국가에서 이렇게 매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국의 환율은 올리고 미국의 환율은 낮추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때 샐러리맨들이 이렇게 미치도록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땅값이 이렇게 비싸서 우리가 왜 집을 못 짓지?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그래, 지금 중산층들이 집을 못 지어가지고 불만이 많으니까 그럼 땅값을 좀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엔화 화폐를 만들어서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를 조금 인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그렇게 버블 경제가 터져버리는 사건이 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거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고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아니어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누군가를 동경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 모습으로 되고 싶다 하는 강렬한 그 동경의 마음이 저를 움직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요즘에 상당히 많이 좀 되고 싶은 모습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 대표님이라는 분을 참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제 백발중개사님이라는 분을 많이 닮고 싶었고요. 지금은 이 노 대표님의 모습을 좀 많이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는데, 제가 심지어는 그분을 닮고 싶어서 어떤 것까지 따라했냐면, 그분이 매주 주말마다 새벽 6시 정도 속초를 다녀오시는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저번 주말에 일요일날 새벽 4시에 속초에 한번 출발을 해봤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왜 그분이 주말마다 그렇게 가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속초를 당일치기로 새벽에 가서 그날 당일에 점심 정도에 돌아온다? 이거는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완전 기행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갔다 와보면 차 안에서 보내는 그 4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요,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마인드 셋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진지하게 좀 몰입해서 던지고 싶은 철학에 대해서 내가 정립할 수도 있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녀올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처럼 제가 이것까지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닮고 싶다, 동경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그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제가 누구를 닮고 싶다는데 이 제가 닮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감히 저를 막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드래곤볼의 격렬한 팬이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손오공처럼 되고 싶다는 그 동경이 너무 세가지고 보름달이 뜨면은 항상 거기 대고 빌었어요. 막 달님 제가 손오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고,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손오공이라는 그 캐릭터를 제가 정말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 잘 그릴 자신이 있는데, 하루에 거의 한 진짜 5시간 이상씩 그 드래곤볼 그림을 그렸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잘 그려서 친구들이 줄을 서서 드래곤볼 캐릭터 한 장씩 그려달라고 초등학교 때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그림이 이제 그때 당시 너무 좋고 습관이 돼서 하루에 뭔가 그리고자 한다면 6시간 이상을 그리더라도 그 그림을 끝까지 그려내는 좀 기행을 많이 했죠.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경제가 이미 재밌어 버렸다, 경제가 재밌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경제 흐름을 읽고 싶다, 나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맛보고 싶다, 이런 동경의 마음이 막 드니까, 돈을 벌고 싶다, 솔직히 이거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게 경제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기회.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어쨌든 저렇게 되고 싶다, 닮고 싶다 하는 그 동경의 마음이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닮고 싶어하는 그 대상은 저를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닮고 싶다는데. 아니, 내가 닮고 싶은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경제 공부하고 싶다는데, 응?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데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의지가 꺾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뭔가 되고 싶다,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한번 먹으면 그런 의지를 꺾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부모가 아기를, 자기 자녀를 못 이기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아이가 어떤 게 되고 싶은 마음이랑 소망이랑 생각이 너무 큰데 그거를 부모가 과연 쉽게 꺾을 수 있을까요? 쉽게 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새벽 6시에 일어난 이유는 너무나 제가 경제 공부가 재밌어서, 그리고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그분처럼 저도 경제를 흐름을 읽고 싶어서, 진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보고 싶어서, 그리고 경제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찍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노 대표님이라는 분을 제가 너무 닮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 뭐 나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귀찮던지 어떻든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닮고 싶고 되고 싶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처럼 막 닮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아침에 진짜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막 진짜 막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면은 정말 방해 쓸데없이 많이 받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질구레한 질문들. 지금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공부하고 정리할 게 있는데 굳이 거기에 이제 방해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아침에 하는 이 집중하는 2시간이 정말 큰 차별점을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하루 하면 2시간이지만 일주일을 하면 7, 4, 7이 14, 14시간입니다. 1년을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결국에 이 사소한 작은 습관과 행동 하나가 완전히 삶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부자로 만들어주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고,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고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멘탈이 강하다. 감사합니다.